네, 산업안전기사 제5과목 화학안전에서 우리 지금 6차 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 회차에 우리 그 위험물 관리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한 위험물들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보시되 지금 당장 해결할 것들은 아니다. 조금 이제 미뤄 놓으셔도 되는데 다만 인사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제목들 위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갈 거고요. 자, 이런 이제 유해 인자들에 대한 노출 기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화학 안전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근로자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기준이다.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해서 최소 기준을 마련한 거다. 자, 표시 단위해 가지고요. 가스랑 이제 분진이랑 좀 다르죠. 자, 기체이냐 아니면 이제 물질 그 평방미터당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곱센티미터당 성면은 개수로 표현되고, 자, 미리그램이라든지 ppm으로 표현된다. 미리그램으로 표현된다. 자, 요것도 별거 아닌데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요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상식적으로 기체일 때, 분진일 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위험물질의 허용 농도. 자, 요번 회차에서도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TWA. 그래서 지금 이제 약자가 안 나왔는데, 타임 위드싱 에버리지 해가지고 시간 평균 가중 노출 기준,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다. 자, TWA. 요거 약자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하루 8시간 동안 요거 우리 1, 2과목 했을 때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또 이제 겹쳐서 교집합으로 화학 안전에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시간을 곱해서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자, 그래서 평균 노출 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유해 인자 하나만 가지고 계속 노출된 성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면에 노출되면서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몇 분, 저쪽 공정에 가서 다른 가스 혹시 몇 분, 그런 이제 유해 인자들 미치는 영향이 있는 에어리어 그 이제 구역이라든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 이렇게 따로 인자별로 이렇게 이제 미지수 값으로 이제 개수가 8개든 10개든 100개든 이런 식으로 해서 8로 나눠라. 자, 그래서 측정 농도 ppm 혹은 이제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다. 자, 단위는 시간이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자, 이름이랑 그 내용만 잘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런 애들이 다 이제 그 혹시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가 나와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단시간 노출한 게요, 요번에는. 자, TWA 말고, 자, 단시간, 뭐, 이제 STL 해서, 자, 단시간이라고 하면 1회 15분이에요. 1회 15분. 단시간,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준, 그리고 제목, 매칭만 잘 해주세요. 시간 가중 평균 농도 TWA 8시간 기준으로 유해 인자, 그죠? 측정 농도와 발생 시간, 이렇게 각각 곱해준 거였어요. 단시간은 STEL이고, 1회 15분이었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최고 허용 농도가 있어요. 최고, 셀링 농도라 그래서, 자, 노출 기준 앞에 C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자, 최고 허용 농도는, 자, 1회 15분도, 단시간 1회 15분도 아니고,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잠시라도, 뭐 1초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최고 허용 농도, 우리가 이거 구분하셔서 이거 제목들 아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에서, 자, 당연히 이제 짬뽕 돼서 2중 이상 이제 혼재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량분에 각각의 취급량에서 따로따로 개수들도 이제 점점점점 해서 미지수 몇 개, 10개든 100개든,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공식을 해서 허용 농도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TLB라 그래서 우리 유해 화학물질 허용 농도. 자, 그래서 작업들이 평상시에 작업할 때, 자, 공기 중의 농도가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그 다루는 물질들의 종류가 여기 분자에 들어가고요. 공통 분자. 각각 물질별로 따로따로 각각 노출 기준분에 각각
물질들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그렇게 개수별로 해서 우리가 그 계산을 구할 수 있는 그 허용 농도, 유해 화학 물질 허용 농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노출 기준에 대해서요. 자, 요 부분은 특히 이제 필기와 함께 실기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자주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자, 시간 가중 평균 노출에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자, 요거에 대한 정의를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정의를. 자, 정의를 쓰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동안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자, 유해 요인 측정 농도의 발생 시간을 곱해서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자,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실기 시험에서는 다룰 수도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하루 8시간분의 각각의 인자와 농도들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각각 측정 농도와 발생 시간을 구하라. 혹은 시간 가중 평균 농도 말고 단시간 노출 한계 해서 자, 우리가 단시간 노출 한계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약자와 함께 정의를 쓰시오.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회 15분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필답형이나 작업형 하실 때 제일 좀 난감해 하시는 부분이 법령이니까 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어느 정도 이제 주어들이 연결되고 핵심어들만 이제 잘 파악이 되면, 이제 뭐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인색하게 뭐 점수를 깎고 그러진 않아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뭐 눈으로 보는 건 편하고 사지선다형으로 고르는 건 편한데, 막상 필답형으로 숫자 하나 쓴다든지 서술형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 제가 필기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검정형, 뭐 과정평가형으로도 실기까지 한 번에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시험도 응시를 시키고 뭐 했지만, 최소한이라도 조금 적어보는 연습은 조금 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기가 급해서 물론 이제 필기만 이제 몰두하시겠지만, 그래서 필기만 합격하시고 끝내실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실기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조금은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나중에 필답형 들어가셔서. 제가 계속 이제 수업 중에 언급하면서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메모하시고 적어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좀 이제 적응을 하실 수가 있다. 조금 수월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단시간 노출 한계도 1회 15분이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조금 적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핵심어는 뭐예요? 결국은 근로자 1일 15분간 유해 노출 농도다. 자, 그리고 자, 최고 허용 농도, 셀링 농도다. 앞에 C자를 붙인다. 그리고 1일 작업하는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 허용 농도다. 자, 요거 확인을 하시고요. 농도, 최고 허용 농도. 자, 그리고 혼합물질의 허용 농도는 뭐 혼합물질이니까 이제 2중 이상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식 자체가 각각 유해 인자별로 이렇게 각각 기준량분의 취급량들이 뭐 2개, 2중이 될 수도 있고 3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T3, C3, 뭐 T4, C4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뭐 스레스홀 리미트 밸류에서 TLB 같은 경우에는 유해 화학 물질 허용 농도다. 자, 우리가 뭐 8시간 동안 TWA도 있었고 TLV도 있고요. 자, 요 제목에 대해서 이제 서술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평상시 작업할 때 공기 중의 농도가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다. 자, 그래서 TLB는 각각 기준 공통, 우리가 양론 농도, 화학 양론 농도 할 때처럼 공통 분자가 이제 물질에 대한 이제 총 합의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각각 물질별로 화학 물질의 각각의 노출 기준분에 각 이제 물질의 질량들 이렇게 이제 더해서 취급을 하는 부분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물질의 노출 기준에서요.
자, 우리가 그나마 여기 친절하게 물질명과 화학식들 나왔죠. 자,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친해지시고 좀 이제 좀 눈에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물질의 노출 기준 잘 나왔고요. 자, 포스겐 굉장히 이제 독성 물질이에요. 자, 우리 제목 자체가 물질의 노출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노출이 기준에서 자, 지금 다 이제 ppm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가 커야 안전할까요? 적어야 안전할까요? 물질을 이제 성격을 보면요. 자, 어떤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노출 기준을 보셨을 때 평균 가중 농도로. 자, 노출이 엄격한 애들은 그만큼 독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겐이라든지 불소, 브롬 같은 경우에 자, 0.1ppm이고요. 염소도 이에 뒤지지 않죠. 자, 그래서 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자, 포스겐에서 COCl2다. 화학식. 자, 화학식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포스겐에서 화학식 써보시고 0.1ppm이다. 노출 기준. 자,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자, 불소는 우리 그 F잖아요. 그 F2. 그래서 얘도 0.1. 자, 브롬도 BR. 우리 소화 약제에 다 들어가던 애들이죠. 그죠? 자, 브롬도 0.1이다. 염소도 우리 소화 약제 들어가던 애들이었는데, 자, 우리 0.5ppm이다. 자, 음서까지 CL. 자, 황화수소예요. 거꾸로 읽는 거예요. 황화수소. 그래서 S는 황이고 H는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 H2S라는 황화수소는 그나마 10ppm으로 높아지죠. 자,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황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톨루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노출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전하다는 의미다. 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화수소까지 맞고요. 자, 암모니아예요. NH3예요. NH3. 자, 암모니아. 자, 물론 이제 화학식들 어느 정도 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각각 이제 그 원소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애들 위주로 조금 이제 한번 메모해 보시고 인사만 좀 해주세요. 자, 일산화탄소 우리 그 연탄가스잖아요. CO2, CO3, CO만 나왔는데 30ml. 자, 그럼 우리가 연탄가스도 30인데, 자, 연탄가스로 인해서 예전에 많이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돼가지고. 근데 일산화탄소도 그렇게 이제 흡입하고 그러면은 중독되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30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얼마나 독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8시간 기준 했을 때. 자, 마지막으로 톨루엔이에요. C6H5CH3 해서 자, 50ppm이다. 자, 그래서 요 노출 기준하고요, 화학식 그 물질명 좀 매칭이 되셔야 됩니다. 자, 좀 매칭되는 부분 있으셔야 좀 이제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 요인에서 우리 유해 물질들은 어떤 이제 형태로 해서 그 근로자에게 접근을 하냐, 그런 부분들을 살짝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인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입하거나 자, 생체기관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장애를 일으키거나 해를 주는 물질이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앞전에 지금 이제 그 단위라든지 그 미스트라든지 분진에 대해서 가스 및 증기는 어떻게 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ppm이었고요. 그죠? 자, 분진은 자, 미리그램 그리고 세제곱미터.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자, 우리가 스프레이를 통해서 물을 분무한다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미스트고요. 자, 액체의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분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트와는 다른 게, 자, 똑같이 미세한 입자예요, 여러분. 미세한 입자인데, 미스트는 액체가 이제 쪼개진 것이고, 자, 분진은, 자, 공기 중에
고체 미세한 입자다. 고체예요, 결국은. 그죠? 고체와 액체. 자, 미스트는 액체, 분지는 고체.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모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연기잖아요, 연기. 근데 이제 순수한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뭐 불이 완전하게 연소가 돼가지고 재가 없거나 다른 불순물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석탄이라든지 어느 이제 이제 불연소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찌꺼기들, 그런 이제 밀입자들, 작은 밀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특히 가벼우니까 어때요? 우리 그 기본적인 뭐 크루시오 뭐 해류로 따지면 뭐 그렇고 이제 뭐 편서풍이라든지 타고 이제 흘러서 이제 다른 나라에라든지 뭐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 오염이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불완전 연소가 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기물의 불완전한 연소. 자, 퓨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퓨움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흉이라고 하시면 돼요. 흠 아니에요. 흉입니다. 흉. 얘도 스모그 친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가 그 미세먼지도 그냥 일반 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자, 초미세먼지. 자, 얘네들은 어때요? 코로 안 걸러져서 막 폐까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입자가 작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이제 그 작은 단위인데, 자, 금속 용접을 한다든지 금속 중에서 그런 이제 그 응고된 이제 밀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을 때 이걸 흉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용접을 했었지만 그 용접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지만 또 귀찮고 덥고 하기 때문에 벗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굉장히 용접할 때 그 열로 인한 이런 흉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용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중금속들이 축적되고 그러면은 몸에 좋지는 않겠죠. 자, 걸러지지가 않고 몸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해 물질로 정의를 해서 자,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버의 법칙이라 그래서 유해 물질의 농도와 접촉 시간. 자, 접촉 시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농도가 클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유해 물질의 유해한 정도는 커지게 된다. 자, 상식적인 얘기죠. 농도가 크면은 단시간 접촉해도 치명적이고, 또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오래 접촉하면은 치명적이 될 거고. 자, 두 개의 인자가 둘 다 높다면은 더 급격하게 이제 유해 지수는 커지겠죠. 그래서 자, 뭐 하버의 법칙에서 이제 유해 지수 나왔지만 뭐 크게 이제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해 지수 K는 자, 유해 물질의 농도 곱하기 노출 시간이다. 자, 그래서 하버라는 사람의 법칙이다. 이제 경험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농도라든지 노출 시간 뭐 이제 어느 하나만 높더라도 치명적이고 둘 다 높다면 더 이제 치명적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학식을 이제 화학 안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과목, 2과목 하면서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씩 미묘하게 겹쳤고 1, 2과목에서 했던 내용들이 3과목, 4과목, 지금 5과목에서 이제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필기를 보고 계시지만 바로 이제 필기 합격하면 뭐 바로 3주 뒤에 짧으면 3주 뒤라든지 그렇게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사실 이제 뭐 전일제로 그렇게 준비하셔도 촉박한데 뭐 직장이라든지 업무 보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기는 굉장히 촉박하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이 필기책을 다루고 있으면서 실기와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벗어난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그 실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이제 주제 자체가 필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잘 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요령은
제가 후반부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자, 우리 화학 설비 지금 6차 시 수업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요. 7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